갖다 드리려고 상품도 하나 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거기 3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0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볼 게 이제 이거예요. 주로 이제 요게 최근 이제 문제를 조금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가. 이게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거기 요약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거기 있는 갈로 1번 30페이지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좀 더 할 거예요. 3번부터. 자, 3번 보니까 쭉 같이 가보자고.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을 좀 조심하라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죠. 그죠? 근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되면요, 수요 증가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인구라든지 광고 등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되겠죠. 자, 반대로 공급적인 측면 갑니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은 증가되겠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은 수요, 공급 감소죠. 그 밑에, 얘도 중요한 건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중요하거든요. 하나 물어보자고. 앞으로 집값이 더 높이 올라갈까 예상되면 집을 내놓겠습니까? 집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그 말 좀 조심하라, 항상. 일단 고려 보시면서, 그러면 뭐를 갖다 시험 내는가 하면요. 잠시,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 자, 분명히 이랬으면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요인은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시험 나온다고. 거꾸로 이러이러한 요인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그럼 물어보자. 우리 집을 살 때 주로 어떤 걸 고려합니까? 집 살 때. 모든 걸 다 고려하지. 그죠? 모든 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예가 되니까 이걸 거꾸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면요. 수요에 영향 주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라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으면 수요에 영향 안 준다. 이 말은 공급에만 영향 주는 거지. 그래서 공급에만 영향 주는 게 뭐가 있냐? 생산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로 시험 낼 때 임금을 많이 냅니다. 기술 진보. 한 개 더 뭐인가 하면요. PF 있죠. PF 뭐의 약자죠? 네, 이건 개발금융이야.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서 요거 딱 뜨는 순간 이 말만 없으면 다 맞는 지문이야. 응?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요인이 공급에 영향 준다 쓰면은 단지 뭐 있으면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두 개 있어요. 인구와 소득. 요것만 아니면 모두 다 뭐 있으면 공급에 영향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풀게요, 문제를. 자, 요 두 개를 먼저 풉니다.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자, 앞에 보니까 4번의 1번과 4번의 4번. 문제. 4번의 1번과 4번의 4번. 자, 4번의 1번 이 말이죠. 이러이러한 게 수요에 영향 준다 있는데 그거 속에 보세요. 이 말이 있습니까? 아니지, 가격이지. 그럼 무조건 영향 주는 거예요. 4번의 4번도 쭉 보시면서 자, 그런 게 수요에 영향 준다 있는데 그 인구를 보지 말고 있죠. 이래 보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게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무조건 맞다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또 D장 가볼까요? D장 가보니까 13번에 자, 13번에 거기 있는 1번이요. 1번. 이러한 것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급에 영향 준다는 거지. 표현 자체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 말씀 요거 있습니까? 없잖아. 없으면 맞다. 이래 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푸는 요령이. 그냥 푸는 요령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입의 나머지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고 이제.
자, 일단 거기 한 김에 13번에 3번, 4번. 일단 3번, 4번 합니다. 자, 3번 갑니다. 핵심이 뭐요? 생산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뭐죠? 증가도죠. 자, 그 다음에 4번. 예, 금리가 인하되면 공급자의 수익은요? 올라가지. 물론 거기 설명 안 되지만 공급도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증가된다고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예, 일단 고려봤으면요, 한 개 더 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13번에 5번하고, 그 다음에 16번에 3번.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죠. 16번 2번부터 할게요. (16번에 2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키워드만 갖고 가야 되는 그 사실을 아시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중간에 보니까 주택 가격이 변화 없다면 이게 혼돈을 딱 준다, 문제에서.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기자재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라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요. 키워드를 갖고 가시라고. 결국은 거기 뭐 있습니까? 16번에 2번은 기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자재비가 올라가면은 뒷말 전혀 의미 없는 거지. 결국 이 혼돈을 줄 목적 사실은. 공급 뭐합니까? 네. 자, 오래 봤으면 요 문제 푸는 요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단 13번에 몇 번 있지? 자, 13번에 5번. 자, 보세요. 여보세요. 요거 혼돈하면 돼. 13번에 5번, 16번에 3번이죠? 네. 자, 일단 보세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에 대한 공급은요. 그 다음 주택에 대한 공급은요. 한 번 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토지의 공급은, 요걸 항상 장난치게 돼 있어. 그럼 다시 합니다. 자, 분필 가격이 올라가면 분필 공급량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현재 보니까 요건 뭡니까? 토지와 토지잖아. 같은 물건이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여기 답인데, 주택은요,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땅도 필요합니까? 하지. 이제는 요건 뭐 생각하면 생산 요소예요, 그럼. 그죠? 집을 짓는 생산 요소. 이 말은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이 말 뜻이라고. 그런 결과 주택에 대한 공급은요? 이렇게 묻는 거 하고 또 비교합니다. 주택 같은 물건이지. 집값이 올라가면 주택에 대한 공급도, 그런 결과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 집을 짓는데 땅도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순서로 가요. 순서 풀 때 이런 순서로 써. 집값이 올라간 결과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질 거니까 그 결과 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혼돈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장난치면요. 왠지 자꾸 헷갈려, 이게. 그래서 항상 이게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먼저 구분시키라고. 그래야만 이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문제가. 자, 그러면요. 이렇게 봤으면, 그 다음. 예,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가볍게.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량은요? 때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할 수 있죠? 그죠? 즉, 이 말 아닙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40평과 20평.
소고기와 돼지고기 있으면요. 당연히 얘 수요가 증가되겠지. 얘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게 이거 아닙니까? 얘가 우등제고 열등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소득이 많아지면 동시에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우등제인 동시에 일반제, 정상제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등제 또는 정상제는 같이 이렇게 증가될 것이고 반대로 열등제는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 거죠.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대체제 보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체제 보완제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A와 B가 대체 관계인데 현재 이거 보니까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가 있는데 이때 보니까 잘 볼 게 항상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 조건입니다. 주어진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대편은 똑같은 방향 간다 이거 하시라고요. 자, 원래 문제는 이런 순서로 풉니다. 이렇게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이건 다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조건이 가격 주어지면 같은 방향 간다 이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 맥주 수요는요? 주는 만큼 이 화이트 맥주 양은 늘어나죠. 화이트에 맥주가 늘어난 만큼 이 화이트에 있는 맥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항상 공부할 때 있죠. 이제는 이렇게 가격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시라고. 물론 좀 이따 양도 설명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체는 같이 움직이는 생각하시고요. 거꾸로 이 보완이랑 결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완제는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휘발유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값이 올라갔을 때요. 차값이 올라가면 그 결과 휘발유량은요? 줄죠. 그죠? 왜? 차값이 올라간 만큼 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그 결과 휘발유량 줍니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준 것만큼 휘발유 가격도 그죠? 그래서 항상 조건이 가격이란 조건들은 무조건 상대편에 있는 가격이든 양이든 얘하고 항상 반대 방향 간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따 이제 양을 가지고 설명, 양은 이 반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한 개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험 나오면 대부분 가격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나오는 순간 대체는 같은 방향, 보완은 반대 방향 간다. 이런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풉니다. 자, 푸는데 몇 번 푸는가 하면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문제 1번. 문제를 봅니다. 1번. 자, 문제 1번은요. 요거 묻는 거예요. 요 내용. 이거. 그러니까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닌 것 물어주죠. 이 말은 결국 무조건 뭐예요? 공급에만 영향 주는 것. 답력 있는 이거 나와야 돼. 이거. 그죠? 그렇게 답을 찾아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볼 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넘어가서. 자, 이 문제부터 풉니다. 13번이 아니고 16번. 네, 16번. 16번 문제부터 봅니다. 관계가 대체 관계인데, 그 뒤에 아파트 뒤에 뭐나 있습니까? 가격 나 있지? 가격 나눈 순간 같은 방향.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곧 뭐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단독은 점 증가지. 수요도 증가하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그 가격 증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 가장 우리 이상적인 문제가 앞에 있는 15번. 자, 15번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푸시라고요. A와 B와 C가 있으면요. 가격과 수요량을 써놓고 있죠. 그냥 따라만 쭉 가시라고. 그래서 현재 A는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들. 그 풀어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뭐 있으면 수요가 뭐한 거예요? C는 수요가 뭐한 거죠? 이렇게 놓고 있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조건 현재 가격 주어졌네? 같은 방향이네? 대체. 반대 방향이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게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어쨌든 항상
예, 그 조건이 뭔가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그 문제 푸는데 크게 어떤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봤으면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지금부터 뭐를 풀 건가 하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근에 많이 묻는 게 19번, 20번 문제. 19번, 20번. 자, 19, 20번입니다. 예, 19, 20번 있는데 19번 갑니다. 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수요 곡선이 뭐요? 좌측 이동 물었지.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보세요. 딱 나오면 절대 답이 안 되는 걸 먼저 찾아보라고. 현재 거기 있는 내용은 수요 곡선이지. 결국은 지문 나왔을 때 공급의 영향주를 먼저 찾아내라고. 두 번째, 지금 거기 있는 설명 자체가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상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면 곡선상 이동이 뭐지? 가격이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란 말고 공급의 영향주를 먼저 찾아내라고. 이건 절대 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건 리얼은 절대 답이 안 된다고. 왜? 리얼은 공급이야. 리얼은 곡선 상의 이동이야. 그죠? 이런 거 먼저 찾아내야 돼. 항상 문제 나오면.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기업은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니은번 인구 감소 수요 감소죠. 미연번에 뭐 있습니까? 네, 디귿은 인구 감소 수요 감소고 미연번은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죠. 그 다음에 취업번은 뭐 있습니까? 비업. 자, 비업은 뭐 있습니까? 대체 나 있지. 뒤에 가격 나 있지. 무조건 같은 방향이야.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번은 아파트 대출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죠. 따라서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답은 디귿, 미연, 비업 3개죠. 자, 다시 20번. 자, 20번도 보니까요. 예, 수요 증가 영향 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두 개 요건 없죠? 수요 물었는데 공급의 영향 주는 없고 그 다음에 곡선상의 이동인 가격 없습니다. 자, 일단 가보자고 이제. 예, 기업의 소득 증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니은번의 이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죠. 디귿번에 뭐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니을번에 뭐 있습니까? 가격 상승 뒤에 기대나 기대. 이게 수요 증가요. 그 다음 미연번에 뭐 있습니까?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냐? 아, 저기 있네. 21번에 2번 갑니다. 21번에 2번. 자, 앞에 원인 인구지. 가격 아니죠. 따라서 이건 수요의 변화지. 그죠? 21번에 3번 갑니다. 같이 갑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 뭡니까? 증가되지? 자, 다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다시요. 앞에 가볼까요? 네, 10번. 문제 10번. 자, 10번에 1번. 맨 먼저 확인할 거.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수요 묻느냐 공급 묻느냐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보니 현재 인구가 나 있고 소득 나 있지. 이건 수요 함수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두 번째, 이렇게 설명되어진 수요 증가냐 감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핵가족 반대 대가족이죠. 어떨 때 수요 증가입니까? 핵가족이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소득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수요 증가입니까? 그 다음 뒷말에 대체제 뒤에 뭐나 있습니까? 가격은 무슨 같은 방향이야?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 증가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이 설명 자체가 수요 묻는 거예요? 공급 묻는 거예요?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규제는 둘 다 영향 줘. 뭐가 있습니까? 또 가능 같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대체 투자 대상이야. 그죠? 투자는 분명히 수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대체 투자 대상, 이런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대상 뭐 있습니까? 주식과 은행이지. 그러면 대체 투자 대상 호경기란 말은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수요 뭐 하죠? 감소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하시라고. 물론 앞에 설명되어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예, 일단 그렇게 봤으면요. 예,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를 보는가 하면, 문제, 자, 문제 3번에 3번. 3번에 3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시 보세요. 우리 아마 기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또는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이 옛날 강의 노트 보면 수요가 무슨 곡선이죠? 하향이지? 우하향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저기 보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거 설명한 적은 없어요. 원래 경제학에서 이 둘 다 합치면 가격 효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회 비용 이렇게 분명해서 나왔을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설명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우하향되는 이유는 여러 한계 중에 우하향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험내면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네, 3번에 3번이죠. 자, 그 내용 설명할 때 잘 보세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이거든요. 자, 이 말입니다. A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요 뒷말이 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예,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걸 잘 안 내요, 시험은. 가격은 그 시험 못 내게 돼 있어요. 왜? 둘 다 포함된 성격이 있으니까. 어쨌든 요 두 개 장난칠 건데 대체 또는 소득 효과 때문에 A제에 있는 수요량이 그 다음에 다시 소득 또는 대체 효과 때문에 B제에 있는, 즉 다른 자에 있는 수요는 이렇게 시험을 내게 돼 있어요. 내면은 잘 보자고요. 항상 이거는 같은 물건이지. A 물건과 A 물건이야. 같은 자는 절대 장난치는 것은요. 요걸 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러이러한 그 결과 수요가 무슨 곡선? 우하향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장난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 있는 요 값을 묻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거든. 그러니까 왜 반비례이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 소득, 대체, 가격, 기회비용, 한계효용, 체감 등이 있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얘는 A 물건과 다른 물건이지. 다른 물건 무조건 있죠. 이건 항상 만남을 나와요. 얘는 오직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장난친다고. 항상 소득은 기본의 설명은 뭔가 하면 같은 물건, A와 A일 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같은 물건일 때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건 다른 물건이지. 다른 물건 반드시 뭐 써야 됩니까? 대체야. 요걸 아시라고. 절대 소득 쓰면 안 된다는 요거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하죠. 나는 항상 먼저 파악할 게 같은 물건이냐 다른 물건 먼저 확인하라고. 같은 물건이면 이건 취급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여기다 묻는 거고 다른 물건은 무조건 여기 있는 요걸 답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자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3번에 3번 가보세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틀리면 소득 나와. 응? 그래서 반드시 이건 대체 효과를 써야 돼요. 자,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뭐 있습니까? 이제 머리 아프게 낸 게 뭐냐? 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케이. 저기 있는 21번에 1번. (21번에 1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해됩니까? 난 이해 안 되는데. 자, 가볼게요. 여보세요? 자, 논리상 설명해볼게. 자, 여보세요.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 맥주가 있어요. 자, 여보세요. 조건이 이거거든.
왜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화이트에 있는 맥주 수요가 주니? 요거 물었다고. 이유가 뭐니 물었어. 이유가. 아까 지금 이유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뭐 있지? 합친 게 뭐라고? 기회비용도 있고요. 한계 효용 체감도 있어요.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단순히 이것만 딱 보면 답이 다야 이게. 다 맞는 답이라고.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 이 말이거든요. 최초의 카스 맥주 가격이 1,000원 했잖아. 화이트 맥주 보니까 이게 둘 다 1,000원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카스 맥주 가격 그 표현을 보니까 1,500원 정도 올라가니까 이 말이야.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뭐 있습니까? 화이트 맥주는 지금 1,000원 아닙니까? 1,000원이지. 그 얘보다 상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뭐요? 싼 효과. 예? 싼 효과 때문에 그 결과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요? 카스에 있는 맥주 수요가 훨씬 더 감소한다. 이 말이니까 그 표현이. 그 표현을 다시 보라고. 지금 여기 요거는 설명 안 돼 있어. 그지?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편, 즉 화이트 맥주의 가격이 하락한 효과 때문에 그 결과 화이트 맥주의 수요가 증가되니까 그 결과 카스 맥주 수요가 준다. 그럼 여보세요. 얘가 지금 얘하고 얘 비교한 거 아니에요? 다른 물건수를 비교한 거지.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물건수를 비교한 결과 무슨 효과? 그런 설명이라고. 자, 결론. 하지 마.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 갖지 마라, 그런 것은. 이건 장난칠 문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장난치면 결국 앞에 있는 요건 장난쳐. 충분히 깔끔하게. 이런 거는. 우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21번에 1번은 그냥, 그런 거 본 적이 있어. 넘어가. 큰 의미 갖지 말고. 굳이 그것도 알고 싶으면 뭐 있습니까? 다른 물건 비교돼 있지. 무슨 효과? 다른 물건 비교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거 마시라고. 그 말 대신 소득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됐죠? 예.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예, 이제 그 다음 갈 게 뭐 있냐. 자, 다시 요약집 30페이지 마지막 거. 6번. 부동산 공급. 요거 딱 3개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 3개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에 대한 종류는 크게 2개 있죠. 첫 번째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반대로 무슨 공급? 자,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물리 공급 부동산 무슨 특성?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 없다. 예. 경제 공급, 경제는 이 경제죠? 현재 원주시 외곽 지역 가보니까 이만큼 땅이 있는데 이만큼은 주거, 이만큼은 농지예요. 이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결과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이 부족하면 이 농지를 주거로 전용시키죠. 그 주거층의 땅이 증가된 거죠. 이게 경제 공급이에요. 따라 경제 공급 부동산 무슨 특성? 그죠? 용도 다양성. 따라 지금 하고 있는 물리 공급은 절대 인간들이 땅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곡선? 완전 비탄력이죠. 경제 공급 공급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우상향. 자, 계속 갑니다. 따라서 현재 공급이 부족하면요.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물리 공급을 해결할 수가 없고 경제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풉니다. 자, 문제 가보자고 이제 가보는데 어디 보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냈거든요. 문제에서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앞에 있던데 예, 14번 문제. 자, 14번에 1번과
4번. 1번과 4번을 먼저 정리하시고. 자, 1번 요거 묻는 거죠. 그죠? 물리. 그러니까 1번 이 말입니다. 우리 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전체 청매선 토지가 증가. 안 되지. 이 말 다른 말 뭐지? 물리 공급이야. 물리는 반드시 뭐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죠. 탄력성 값이 얼마요? 0이지. 자, 반대로 4번은 뭐라 했습니까? 용도 다양성. 이 말은 다른 말 경제 공급 이 말 뜻이에요. 응? 경제 공급 공급량이 증가될 수 있죠. 우 뭐요? 상향. 그래서 시험 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묻는 거요. 우리 집을 짓는 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항상 조심할 건 단기, 장기 나왔을 때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다.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는 결과 공급이 항상 이렇게 비탄력이지. 장기는 뭐 있습니까? 충분한 시간 만들 수 있는 결과 완만하죠? 탄력입니다. 자, 단기를 보통 급경사입니까? 아니면 완만합니까? 자, 장기는 완만한 거죠. 자, 요 문제 풉니다, 지금부터. 자, 문제 푸는 요령인데, 먼저, 자, 11번에 4번, 비교합니다. 비교. 11번에 4번, 14번에 2번. 한 개 더 있어. 이게 뒤에 있던가? 오케이. 16번에 5번. 세 개 비교하세요. 잠시만요. 자, 보세요. 원래 지금 쓰고 있는 단기란 말과 장기는 요 집안이에요, 집안. 요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된 게. 근데 우리 거기서 문제를 딱 보면 뭐 있습니까? 물리적도 나와 있고 단기 나와 있지. 자, 결론. 지문상에서 거기 단기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 값이 따라가야 돼. 물리에. 네? 지문상에서.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단기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앞에 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때는 단기, 장기 따라가야 돼. 구분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개 보시면서 어쨌든 단기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물리적인 측면 따라가고 비록 뒤에 앞에 물리가 있지만 뒤에 단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단기, 장기에 따라간다 생각하고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있으면 단기가 나오면 반드시 뭡니까? 전부 다 비탄력이지. 오래 가셔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뭐 있으면 끝내준 게 뭔가 하면은 이 지문이에요. 오케이. 22번. 이 지문 가지고 한 방에 보는 게 2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풀 건데 잠시만요. 자,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원래 이게 좀 이따 사실 해야 되는데 미리 합니다. 하는데, 항상 단기와 장기가 있으면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조건이 이거 줘줍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단기와 장기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인구가 증가는 인구는 수요함수, 공급함수. 수요지. 그러니까 수요가 이 말은 증가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단기는 수요 뭐합니까? 단기는 조건 여기 딱 요거 조건 딱 주어져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을 때 단기에서 가격과 장기 가격 묻습니다. 그러면 요건 수요 증가 같은 말이지. 단기는 수요 증가입니까? 단기는 항상 뭐라 했지? 단기는 불변이지. 장기는 항상 이 변화가 있죠, 그죠? 단기는 수요 불변이에요, 수요 증가요? 장기는 이 말은 자 정리할게요. 수요란 건 현재 있는 가격에 바로바로 반응 보인다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 보여요. 그러니까 비록 수요가 딱 나면 단기, 장기 쓰지 말고 주어진 조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보통
예, 항상 단기, 장기라는 순간 절대 수요는 시험 안 내. 그래서 문제는 집을 짓는 건 단기, 장기. 장기지. 그래서 이걸 씁니다. 항상 문제선 보세요. 조건이 생산비가 하락하면은 요 단기 1대와 장기가 있는데 시장에 있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문제 풀 때 푸는 요령입니다. 요 말 같은 말이 공급 뭐예요? 공급. 인건데 집을 짓는 게 장기가 되고 장기는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이런 조건이 주어져도 무조건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라고 무조건 가정해야 돼요. 어떤 조건 주든지 공급에서는. 다만 이 표는 반드시 장기일 때만 따라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현재 단기는 공급이 고정돼 있는 거지. 가격도 많은 거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좀 따지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일 때만 가격이 뭐 있습니까? 요 값이 나온다고.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풀 수 있어야 돼. 항상 다시 합니다. 공급적인 측면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단기, 장기 묻는 순간 단기는 어떠한 조건 주어지든 무조건 공급 불변이에요. 장기일 때는 이 값 따라간다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 마지막 갑니다. 따라서 공급료. 만약에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급자가 딱 나는 순간 다른 건 다 쓸 수 있는데 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즉, 이 말은 일반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필 만드는 생산자와 공급자이듯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 공급자입니다. 이건 공통점인데요. 차이가 하나 있어. 자, 우리 현재 어떤 집을 사가지고 취득한 후에 운영 후에 뭐 처분을 하는데 이때 우리 집을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팔 때는요? 근데 분필은 사가지고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재는 반드시 수요자와 공급자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 놈이 나중에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공급자라면 이 말 꼭 들어와야 돼.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공급 묻는 순간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어디 가는 거면 이제 우리 예, 넘어갑니다. 자, 요약집은 쭉 넘어가서 37페이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 시간과 이번 세팅이 저 앞에 7번 저 4개 있지. 그죠? 유량 맨 앞에. 유량과 저량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곡선상 뭐가 하셔야 돼. 세 번째 수요 또는 공급에 영향 주지 않는 게 뭐 확인하셔야 돼. 마지막에 대체재 보완재 관계 기억하셔야 돼. 요 4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은. 요 4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예, 균형시장 이동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요 실제 시험이 2개가 딱 나와. 한 개는 말로서 묻는 것, 한 개는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계산 문제 매년 7개 시험 나오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계산 문제만큼 반드시 푸셔야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 일단 말로서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최초 있는 보니까 이게 수요 곡선, 얘가 공급 곡선인데 이럴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우리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이 수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균형점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양도 달라집니다. 거꾸로 공급일의 변화가 있으면 분명히 균형점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수요와 공급이 이동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 답을 좀 하시란 거예요. 물론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인 경우입니다. 네,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건 하살표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표현 자체가. 어쨌든 요 표현은 무조건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되면 무조건 양은 증가요. 균형량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감소 무조건 양은 감소죠. 그런데 수요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진 결과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죠. 수요 감소하면 가격도 뭡니까? 자, 이때 공급적인 측면 좀 다뤄주죠. 가격 측면에선. 자,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가격은요. 요건 반대 방향이야. 가격만은. 자,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준단 말은 그만큼 뭐 있으면 가격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원래 이게 수요고 얘가 공급인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자, 어쨌든 수요가 증가된 이렇게 하는 게 증가 맞죠? 그죠? 그런 결과 가격은 과거보다 올라갈 것이고 양도 뭡니까? 이 값 나오겠죠? 그죠? 거꾸로 공급적인 측면도 보니까 공급이 증가된단 말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있는 균형점보다 공급이 요게 이쪽이 증가입니까? 그죠? 그런 결과 가격도 뭡니까? 떨어지겠지만 양은 뭐죠? 이렇게 표가 나온다는. 나오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움직이시라고 문제에서. 자, 이걸 어떻게 시험 낼까 하는 건데요. 자, 문제 갑니다.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문제 관련된 게 5번 문제 하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5번과 17번. 자, 일단 17번 문제부터 먼저 할 건데요. 17번. 자, 일단 거기 문제에 대한 의도를 잘 보시는데 자, 일단 17번은 보니까 여기 보세요. A.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요?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 공급량은요? 요걸 묻는 지문입니까? 아니면 B.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어떨 때? 수요가 어떨 때 가격 하락합니까? 공급이 어떨 때? A와 B 둘 중에 뭘 묻는 질문이 여기서? B지, 그지? 이걸 항상 먼저 구분하셔야 돼, 문제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 하고 있죠. 예, 우리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18번은 전혀 다른 거예요. 18번 뭐 있습니까? 예, 수요가 감소하는 거. 이 묻는 거 아닙니까? 18번은? 그죠? 이거 묻는 거. 이런 거 묻는 거, 문제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나올까 하는 게 18번이고, 근데 밑에 있는 17번 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격 바뀔 것인가 묻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17번이 어렵습니다. 17번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진 답을 찾아보라 이거지. 그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인 걸 찾아보라 이겁니다. 표현 자체가. 자, 1번은 좀 이따 하고요. 2번부터 2번 갑니다. 자, 2번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은 자, 일단 이건 수요의 공급이요. 환경, 수요지.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 건설 기술의 진보는 공급이지? 17번. 공급 증가죠? 이거 볼래요? 이 여건 충족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이 둘 다 수요 함수지. 그죠? 소득 증가, 인구 이번 수요 증가지. 자, 문제는 1번. 1번 여기 문제인데, 자, 요 1번은 여기 가볼까, 이제? 자, 보세요. 요거 갑니다. 자, 현재 보니까 그 1번은
대체주택인데 문제는 수요 묻는 거야 조건이 저 가격 나 있습니까? 조건이 수요 물었지.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 묻는 거예요. 대체는 항상 가격이란 조건들만 같은 방향이라고. 그럼 결국은 요 양이나 무조건 얘 반대예요. 그래서 어쨌든 양이 나온 순간 무조건 반대 방향 간다 생각하셔야 돼. 그걸 좀 기억하시라고. 현재 뭐 거기 뭐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기 수요죠? 이 감소했지? 하면 반대 방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은 같은 방향, 양은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 만큼 여기 있는 수요 증가입니다. 됐죠? 그 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이. 자, 다시 앞에 있는 5번. 자, 문제 5번도요. 예. 결과가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요가 어떨 때요? 공급이 어떨 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 찾아보라 이겁니다. 요건이. 근데 털린 거 물었죠? 요 반대 있는 거. 자, 일단 예, 1번.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 하락. 수요 증가지. 2번은 뭐 있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녹지공 확충 수요 증가지. 자, 일단 4번부터 먼저 합니다. 4번은 보안 관계인데 뒤에 뭐 나 있어? 가격 나 있지, 가격. 가격 보안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자, 현재 보안제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 감소지?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요건 충족되는 아니면 결국 뭐예요? 이건 수요 증가인 거 묻는데 수요 감소 아닙니까? 얘가 답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 3번과 5번의 문제라고. 잠시만. 자, 잠시만요. 그럼 대체 보완제는 좀 생각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나의 내가 어떻게 변경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변경될까 이 값을 생각하시는 게 많다고. 그게 아니야. 대체 보완제 반드시 뭐 있습니다. 나 아닌 상대편 얘가 어떻게 변한 결과 나가 어떻게 될까 묻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앞에 조건 무조건 내가 아닙니다. 상대편이지. 그러니까 상대편 있는 값이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 나의 변을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반대를 생각하는 게 많아 이거. 반대를 생각하면 답이 확 달라진다 이 내용이. 내가 변 상대편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아니라 상대편이 변화가 있으면 그 결과 나의 변을 묻는 거야 문제가.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 그래야만 거기 있는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 일단 5번에 3번 인근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여보자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묻는 건 나의 여기 있는 요가 묻는 건데 인근지역 쓰레기 소각장 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A야 A. A 지역에 있는 소각장과 수요가 뭐한 거예요? 감소한 거지. 그러면 나의 수요는 증가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5번도 보니까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는 대체 관계인데 오피스텔 일부가 철거에 있다면 내가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요 A 지역에 있는 철거 수요 감소라고. 그건 나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이렇게 항상 문제 푸시라고. 그래서 이걸 좀 항상 대체는 보완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일단 그렇게만 내용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문항이 뭐냐? 요거 묻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우리 수요와 공급이 각각이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그 값을 물었지만 지금부터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요건 분명히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되는 경우. 세 번째 수요가 증가 또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은 거예요.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좀 이따 한 강의 설명하겠지만
이런 마지막 결론부터 먼저 합니다. 결론부터. 자, 항상 이런 건 문제 풀 때 비록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지만 둘 다를 동시에 보지 말고 둘 다 있죠. 한 개 한 개 따로 분리해서 그 가격과 양을 먼저 측정하시라고. 가격을. 자, 첫 번째는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가정을 두고 수요만 증가되면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지. 그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양 증가합니다. 거꾸로 이제는 반대로 공급만 증가되면 공급은 반드시 가격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감소하고 양은 증가되죠. 이렇게 해놓고 동시에 같이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현재 가격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증가 아닙니까?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식은. 자, 한 번 더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어쨌든 수요는 무조건 항상 같은 방향이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양도 둘 다 감소죠. 거꾸로 공급은 반드시 이 가격만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면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지만 양은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때 보니까 가격은 뭐 있습니까? 양은 여기 답이거든요. 자, 일단 요거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자, 항상 뭐든지 수요이든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인데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경우. 두 번째,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인데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변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하는데 혹시 이런 것도 다 이 문제 나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풀 때 변화폭이 큰 쪽에 있는 이 값 따라갑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뭐합니까? 양은 이 값 무조건 나와야 돼. 자, 확인시켜 줄게요. 현재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 수요가 이게 공급이 수요입니다. 이만큼 감소했는데 공급은 이것만 감소했어. 그러니까 결국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거예요. 그 새로 형성된 균형점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도 뭐합니까? 떨어지고 양도 뭐합니까? 줄지. 확인되었어요. 자, 두 번째. 요 경우는 답 뭐요? 이 경우 답 뭐요? 무슨 공급 변화 쪽이 따라가야 돼. 공급 변화 폭이 더 크니까. 가격은요? 공급 감소. 양은? 이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실제 보니까 얘도 뭐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요. 요때 뭐 있습니까? 공급이 이만큼 증가하네요. 수요는 요거만큼 준 거죠. 허랑 결과 균형점이 요건데 요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거꾸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값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와 공급 변화폭이 똑같은 거죠. 자,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습니다. 같은 결과 가격은 뭐합니까? 같지. 양만 뭐합니까? 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은 같지만 양만 준 거죠. 근데 앞에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죠. 그런 결과 이 세 개를 동시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격은 보니까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모르겠지만 양은 무조건 뭐죠? 이 값 나온다.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 이거요.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문제 풀고 만약에 누가 더 크다 쓰면 큰 쪽에 있는 값가 요거 맞으면 돼. 자,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수요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수요 증가는 무조건 가격이 뭡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화살표하고. 공급은 항상 뭐 있습니까? 얘와 가격은 반대 방향이죠. 양은 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이 말은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가지만 양은 뭐하죠? 모르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얘는 가격, 수요 감소, 가격과 양은 감소입니다. 공급은 현재 반대 방향이죠. 가격은 이 표현이죠. 허랑 결과 네, 가격은 뭐합니까? 양은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항상 둘 다 이동되면 무조건 가격과 양 둘 중에 한 개랑 모른다 나와야 돼. 그 반대편 무조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 이 문제 풀 때 절대 이 그래프를 다 그려보지 말고 있죠. 단지
요가 한 개만 이동했을 때 그 값을 먼저 구하시라고 해서 둘 다 동시에 설명해 주고 만약에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 했으면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간다. 이거 말씀하면 돼, 문제 풀 때. 자, 요 관련된 문제 풉니다. 자,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 23번부터. 자, 23번 맨 밑에 조건이 주어진 게 뭐 있습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감소할 때지. 그죠? D장 가볼까요? D장 그래서 저기 있는 가보니 6페이지입니까?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그래서 요 답 나야 되죠.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알 수 없다. 자, 다시 24번. 24번. 자, 1번 갑니다.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변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 쪽 따라가야 돼. 수요는 항상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는 모두 감소, 모두. 가격, 양 둘 다 감소라고. 1번 틀린 거지. 2번 갑니다. 자, 2번은 공급만 증가된 거지. 공급은 가격은 반대 방향이지.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자, 3번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수요 공급 누가 더 큰 거야? 수요 더 큰 거지. 그럼 무조건 수요 쪽 따라가야 돼. 수요 증가 항상 같은 방향. 모두 다 증가. 그 다음에 4번 누가 더 크지? 공급이 더 큰 거지. 감소지. 공급 감소는 가격만이 반대면 가격 올라가? 양 감소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누가 더 크죠? 수요 더 크지. 수요 쪽 따라가야 돼. 수요 감소 나있지. 모두가 감소. 됐죠? 결국은 이게 낫다면요. 여보세요, 이제는 누가 더 큰 쪽 안 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냥 통으로 그냥 낼 것 같아. 이거 같다. 왜? 앞에 23번에 요것만 한 문제 냈거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4번은 뭐 있습니까? 누가 더 크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이제는 그걸 안 내고 뭐 있어? 이 전체가 그대로 낼 것 같아. 내면 뭐 있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죠? 하여튼, 나왔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간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려보시고. 일단 이렇게 말로 없는 한 문제예요. 균형시장은. 좀 쉬었던 잘 건데 계산 문제 있어. 자, 계산 문제 할 건데 좀 쉬었다 할게요.